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13장, 그죠? 13장에서 우리가, 뭐죠? 아, 또 잊어버렸다, 그죠? 유효성 검사 있었다, 그죠? 유효성 검사 하면서 우리가 뭐 데이터 형식의 유효성 검사, 그리고 기본 유효성 검사 등등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EL 태그 하고 뭐 EL Expression Language의 약자고요. 그리고 JSTL 태그 라이브러리, 우리가 왜 액션 태그에서 태그 라이브러리라는 걸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 JSTL은 JSP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EL, JSTL 태그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왜 등장했냐면요. 뭐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HTML, JSP 파일을 보게 되면 HTML 태그랑 그리고 자바 언어가 막 섞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섞여 있는 거를 우리가 조금 가독성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제 JSTL 태그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그걸 좀 대체하기를 시작해서 얘는 태그 형태로 HTML 태그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나마 가독성이 좋다라는 거고,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은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프로그램이 JSTL이나 EL 태그를 이제 익스프레션 랭귀지 이런 형태로 이제 프로그램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짤 줄은 몰라도 그죠? 이거를 배우면서 최소한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다라고 읽을 줄은 알아야 되는 게 우리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서서히 늘어가면서 읽고 그리고 문제도 풀어보고 이쪽 이렇게 자바 코드 즉 스크립트 단의 자바 코드로 된 거를 JSTL 태그로 또 바꿔보는 그러한 실습도 하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늘어갈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EL 태그인데요. 자, EL은 Expression Language의 약자고요. 자, 그래서 EL은 한마디로 말해서 표현식입니다. 표현식. 또는 우리가 액션 태그를 대신해서 값을 표현하는 언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요게 바로 뭐예요? 그렇죠? 요게 바로 우리가 자바에서 이제 변수값을 출력을 하기 위해서 스크립트 트리 중에서, 그죠? 스크립트 중에서 우리가 익스프레션 태그를 이용을 해서 표현식이다. 그죠? 이거를 우리가 요렇게 달러 해서 이렇게 소갈로 해서 이렇게 표식을 하는 게 바로 EL 태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익스프레션 랭귀지 그래서 이거 뭐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요게 바로 요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EL 연산자는요 다 똑같습니다. 딴 거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산술 연산자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관계 연산자 이꼴 not 이거 그대로 가고요. 그리고 조건 연산자 요거 사망 연산자다. 그죠? 사망 연산자 A에 수식이 오고 요게 참일 때 B를 리턴하고 이게 거짓일 때는 C를 리턴하는, 그죠? 그러한 형태가 되고요. 논리 연산자 둘 다 AND는 둘 다 참여해야 참을 리턴하고 OR는 둘 다 참여해야지만 리턴을 하는 거죠. 하나라도 폴스가 되면 얘는 폴스를 아니죠. 얘가 그렇죠. 제가 오늘 왜 이럽니까? 오아는 하나라도 트루가 되면 다 트루를 리턴을 하는 그러한 연산자가 되겠죠. 자, 요렇게 연산자까지 봤고요. 요거 특히 요 부분이 요렇게 바뀐다라는 요 내용을 우리가 달러 그리고 소갈로 해가지고 우리가 변수명을 넣어줘도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표현식처럼 그 값을 표식을 해주는 게 바로 EL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식이나 혹은 액션 태그를 대신해서
값을 표현하는 언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는 표현식을 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액션 태그를 우리와 아래와 같이 EL 표기법으로 사용을 하면 가독성과 코드의 절약성이 좋아진다. 뭐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코드를 좀 적게 적으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JSP에서 우리가 get property에서 물론 유즈빈 썼겠죠. 유즈빈 써가지고 멤버 클래스를 땡겨 왔고요. 이름으로 그죠? 그리고 property 속성이라는 이것을 이렇게 뭡니까? member.name 이러니까 꼭 뭡니까? 자바 코드하고 유사하다 그죠? 자바 코드도 우리가 참조 변수점 그리고 뭐 여기에 멤버 변수나 혹은 멤버 메서드가 이렇게 올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런 형태로 쉽게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get property나 뭐 등등을 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액션 태그를 이렇게 이제 EL로 쓰면 코드가 많이 줄죠. 참고로 코드도 줄고 자바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멤버 참조 변수점 그리고 멤버 변수들 그리고 멤버 메서드들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예. 그리고 다음 한번 볼까요? 자, 다음은 우리가 EL 태그를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EL의 내장 객체. 우리가 앞에서 JSP의 내장 객체하고 똑같습니다. 뭐 거의 다른 건 없고요. 그래서 뭐 여기에 페이지 스코어. 이거는 원래 그 페이지 내에서만 이제 참조하는 객체가 될 거고요. 그리고 리퀘스트 스코어. 리퀘스트 객체를 참조하는 거고, 세션 스코어. 아시죠? 그죠? 세션 범위가 세션이라는 거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스코어이라는 것은 하나의 웹 어플리케이션의 객체를 참조하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컨텍스트. 맞죠? 그런 것들이 바로 어플리케이션 스코업이 되고요. 이게 범위가 될 거고요. 그래서 객체인데, 객체로 만들어 놓고 EL 내장 객체가 참조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파럼이라고 하면 요청 파라메타를 참조하는 객체. 그리고 파럼 values 이거는 우리가 values이기 때문에 배열 형태로 이제 참조하는 객체가 되죠. 그리고 init 파럼 자, 초기화 파라메타를 참조하는 객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쿠키 객체를 참조하는 객체. 이미 앞서 우리가 JSP 하면서 그죠? 이 여기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 스콥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파람 밸류즈, 이닛 파람 하고 쿠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다 한번 만들어 보고 다 사용을 해 봤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EL에서도 이제 내장 객체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예,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그죠? 자, 그 다음 보죠. 자, 이제 많이 쓰는 JSTL. 자, 얘는 JSP, 스탠다드, 그리고 태그, 라이브러리의 약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JSP 표준 태그 도서관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JSP의 경우는 얘가 왜 등장했는지 보죠. JSP 경우는 HTML 태그랑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사용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전체적인 코드의 가독성이 스크립트리스로 혹은 디클라레이션, 익스프레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바 코드는지는 알겠는데 HTML 태그가 있는데 거기 안에 자바 코드가 그렇게 있으면 뭔가 일관성이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코드의 가독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단점을 이제 보완을 하고자 우리가 태그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진 태그 라이브러리가 바로 JSTL입니다. JSTL의 경우 우리가 사용하는 톰캣 컨테이너에 포함을 안 시켜놨어요. 안 시켜놨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다운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면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설치를 하고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하는 방법은 같이 한번 해보면 되는데요. 일단 자카르타 OR 아파치 ORG 이러고 접속을 하고 난 다음에 좌측에 보면 이렇게 우리 통캣 서버 다운받을 때처럼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태그 라이브러리 이 부분을 클릭하고 들어가면요, 여기 보면 아파치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라고 태그 라이브러리라고 있는 이곳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제 비로소 이제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에 이제 이게 아직까지 버전 업그레이드가 많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튼 뭐 근데 뭐 버전 업그레이드 할 필요도 있겠지만 태그이기 때문에 뭐 솔직히 말해서 크게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 2.0 JSP 2.0 뭐 요거를 다운을 받든가 뭐 아니면 뭐 2.1을 받으시든가, 원래 보통 최근 버전보다는 조금 낮은 버전을 한 단계 낮은 버전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요걸 다운받아 가지고 이거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제 바이너리냐 그리고 소스냐 뭐 이렇게 나와요. 한 바이너리 체크하시면 돼요. 이진 파일로. 그리고 나서 이거 체크하면 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1.1.2.zip 압축 파일을 다운받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딱 풀면요, 이렇게 JSTL하고 스탠다드.jar 파일이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복사해 가지고요, 우리 왜 JSP하고 서블릿 API를 우리가 이렇게 추가했던 그 톰캣 폴더에 보면 우리 왜 라이브러리 폴더 있잖아요. 그죠? 거기 안에다가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 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JSTL의 라이브러리에 제공하는 게 약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서 쓰는 건 쓰고 안 쓰는 건 안 쓰는데요. 어, 이제 여기에 대표적으로 코어 하고요. 그리고 XML 프로세싱,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국어 우리가 언어 처리할 때 우리가 I18N 뭐 이렇게 대문자도 있고 소문자도 있는데요. 이런 포매팅에서 FMT라고 우리가 프리픽스를 주는데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거 할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 만약에 시스템에 로케이를 받아와 가지고 한글로 되어 있으면 한글로 출력을 해주고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끔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맡아서 처리하는 부분이고, SQL은 말 그대로 아시다시피 쿼리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펑션은 이제 뭡니까? 그렇죠. 함수들, 자바스크립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제 이렇게 다운받으면 JSTL 라이브러리 안에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코어가 여기 안에 이제 우리가 C라는 코어라는 거의 약자인데요. 이 태그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코어가 있는데요. 코어는 우리가 코어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인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력이나 제어문이나 반복문 같은 기능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언부에 이제 이게 페이지 지시자로 태그 라이브러리 사용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JSTL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 이 프리픽스를 C로 내가 지정하겠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코어 객체에 있는 우리가 태그문을 이제 이게 출력이나 제어문, 반복문 같이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C로 이렇게 꺽쇠하고 이렇게 뭡니까? 꺽쇠하고 C로 시작하는 것들은 대다수가 코어입니다. 코어. 알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력 태그가 있는데요. 우리 9개 객체 있다. 그죠? 그래서 C 하면 코어의 약자고요. C에다가 out에서 value 해서 출력 값을 찍어주고요. 그리고 디폴트
세팅해주고 escape XML에서 여기서 우리가 true or false를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줘도 된다라는 거죠. 자, 여튼 뭐 이런 형태로 되고요. 이거는 출력이고요. 이거는 set은 저장이죠, 그죠? 변수를 이제 이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설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타겟은 이제 어떠한 객체냐라는 거죠. 객체 변수니까, 그죠? 그리고 프로퍼티는 이제 값이 되겠죠. 그리고 스코프는 역시 앞에서 봤던 페이지 스코프, 무슨 스코프 이래 등등이 있었죠. 그러한 것들을 지정을 해준다 이거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변수를 제거하는 거는 뭐 보시다시피 C 하고 콜론하고 리무브 하면 자 얘는 이제 변수가 제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캐치가 들어왔다 그죠. 캐치가 들어오면 당연히 exception이다 예외 처리 태그가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자 알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 아웃 객체를 이용해서 있잖아요. 이렇게 value 이렇게 하고 뭐 이제 뭐 여기다가 뭐 여러 가지 값들을 넣어도 되지만 이거를 우리가 EL 태그로 간단하게 넣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escape XML이라는 이 부분은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태그를 포함해서 그죠?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아래와 같이 이제 아래와 같이가 아니죠. 이제 태그가 혹시나 우리가 이제 밸류 값에 여기 밸류라는 속성에 태그 값이 있는데요. 태그를 넣어줄 수도 있는데요. 그 태그를 함께 포함해서 출력해 줄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상적으로는 뭐 할 수 있는 뭐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코어 태그 중에서, 코어 라이브러리 중에서 제어문이 있어요, 제어문. if 하고, 이제 if 해서 조건 주고, 조건 처리 변수명, score. 이렇게 우리가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어문. 여기 좀,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에 지금, 웬에, 이제 여기에 choose, 뭐죠? 이게, 그게 빠졌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요게 지금 스위치인데, 예, T가 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choose라는 걸 이용을 해서요. when, 그리고 when 하고, 자, otherwise, 이거는 이제 else 스위치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해서 이제 처리 내용을 적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반복문은요, 이제 우리가 포이치를 씁니다. 그래서 객체명을 주고,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디서부터 끝나고, 그리고 얼마나 증감할 건가. 그리고 변수명과 이렇게 바 스테터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튼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자바를 다 하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그냥 문법만 조금 다를 뿐이지 그죠? 뭐 그냥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네, 뭐 이렇게 보고 if 하고 그리고 이렇게 choose 하고요. 그리고 for each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다 배워왔던 내용이었고 그냥 단순히 태그로만 표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낸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괜히 이렇게 처음 보는 거다? 이거는 어,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봤던 대로, 지금까지 배웠던 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직접 실습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그때 내용이 그거였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대, 대번에 제가 이해를 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간단하게 한 개 볼까요? 그러면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겠죠. 이거 만약에 반복문을 쓴다고 예를 한다면 자, 예를 들어서 C 이렇게 소문자를 해서 여기다가 포 이렇게 포이치 이렇게 하면 포하고 이치는 각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포 하나하나 행해 이제 해라 해서
빠 하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어떠한 임시 변수명을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 begin 이렇게 주죠. begin 이렇게 하고 1 하고 그 다음에 end는 물론 여기에서 속성값이니까요. 우리가 1을 이렇게 주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end는 또 이제 10까지 이렇게 주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step 이렇게 해서 스톱이 아니죠. 스텝에다가 우리가 2라고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el 태그를 이용을 해서 달러 하고요. 그죠? 그러고 나서 여기에 임시 변수명을 우리가 임시 변수명을 입력을 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br 태그를 하나 우리가 넣어 준단 말이죠. br 태그를 하나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슬러시하고 우리 태그 끝내는 것처럼 C하고 포 해서 each 이렇게 EACH 이런 식으로 우리가 끝내주면 얘는 뭐예요? 1에서부터 10까지 가는데 증감을 2씩 하라고 했던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별로 그렇게 한번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거 한번 했었던 적 있죠. send redirect 그 리스판스 객체에 있었던 거, 그죠? 그 객체에 있던 페이지 이동 태그, 자, redirect 해서 URL을 우리가 이렇게 URL을 주게 되면 얘는 이제 send redirect 형태가 돼서 이제 URL에 맞춰서 움직인다, 아니 이제 이동을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페럼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죠? 이거는 이제 파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네임하고 값을 이렇게 주면 이제 전달을 우리가 하는 게 바로 이제 파람이라는 이 JSTL의 이제 코어 태그를 이용해서 코어 라이브를 이용해서 페럼 이거를 이용하면 이렇게 값을 우리가 전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JSTL과 EL 태그에 대해서 조금 EL 표현식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EL은 이렇게 액션 태그와 그리고 표현식을 대체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스코프과 페럼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객체들을 내장 객체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참조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JSTL, JSP의 표준 태그 라이브러리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면 우리가 굳이 뭡니까? 자바 코드를 이렇게 넣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거는 이제 개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래도 남들이 어떻게 이렇게 개발해 놨으면 우리가 보고 읽을 줄은 알아야 되니까,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저런 의미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 JSTL 태그 라이브러리 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어 태그가 출력이나 제어나 반복 이런 데서 많이 쓰이니까 좀 나중에 우리가 이거를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국어 처리에 우리가 쓰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한번 다룰 겁니다. 다룰 거고, SQL도 역시 보면 SQL 쿼리문들이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 되고, 펑션도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형태로 우리가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자세한 것들은 우리가 써보면서 점점 하나하나씩 익혀보면 되고요. 이 코어 라이브러리 중에서 이제 아웃이라든지 set이라든지 remove, catch, 그리고 if, choose, voice, 그리고 redirect, param 이런 것들 말고도 몇 개 더 있습니다. 좀 더 있어요.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필요하다면 찾아보면 되니까요. 자, 여튼 이렇게 해서 두 개에 관련된 JSTL하고 EL하고 관련된 내용을 좀 이론적으로나마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요거에 관련돼서 실습을 직접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하면 가장 우리는 이해가 빠르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고요. 요거는 약간 그래도 정리를 어느 정도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